네, 오늘은 한입만 1권에서 독서 5강, 교재로는 34쪽에 있는 소용돌이의 종류와 특성부터 진도를 한번 나가볼 건데요. 지금 수업을 듣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까지 충분히 다 풀어본 후에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정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 부분을 읽을 때 앞뒤로 주의 깊게 읽고 나서 1번을 바로 풀어줄 수 있겠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도 이제 니은의 문장이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앞뒤의 문장을 잘 읽어본 다음에 니은 문제도 바로 와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디귿을 이해했을 때 보기 A에서 C에 대한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서는 세 번째 문단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파트를 읽고 와서 이 문제도 바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 이렇게 보기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요, 여러분 이걸 따놨다가 같이 한번 이따가 지문을 읽으면서 얘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서 지문 한번 분석해 볼게요. 물이 담긴 욕조의 마개를 빼면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예시가 나와 있네요.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가 0에 가깝고요. 배수구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물이 배수구에서 회전하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속도는 줄어들고, 그리고 배수구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중앙 쪽으로 갈수록 속도는 높아지는구나. 원운동을 하는 물체 이동거리, 즉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비율을 원주속도라고 한다. 자, 원주속도라고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의 방법을 통해서 알려준 앞에 문장에 밑줄을 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죠.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속도가 나오고, 왜?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높아진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멀어져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서 원주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볼 수 있지? 반지름은 커지고 있는데요. 그때 원주 속도는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관계인 거야? 둘은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 원주 속도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속도가 줄어들고 중앙에서 가까울수록 속도가 커지는구나 라는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소용돌이를 자유소용돌이라고 하는데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물체의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 물 자체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물 자체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자, 이와 달리 역접이네요. 컵 속의 물을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거나 아니면 컵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믹스커피를 탄다든지 코코아를 타먹을 때 수저를 넣고서는 빙빙 돌리잖아. 이때 원심력 등이 작용해서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려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커피나 코코아 탈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컵 중앙 부분은 물의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대요. 그렇다면 컵의 중앙에서 멀리 있을수록 멀리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겠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때는 수면이 올라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다가 회전이 충분하게 안정이 되면 물 전체의 회전 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인 각속도의 개념 한번 볼까?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의 변화 비율.
이게 똑같아져서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회전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이 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비례하면서 원주 속도가 증가하는 분포를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봤을 때는 중심으로 갈수록 원주 속도가 증가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원주 속도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회전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이 됩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오히려 비례해서 원주 속도는 증가합니다. 자, 아까랑 완전 반대죠?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이 소용돌이를 강제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외부 안의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 점도 다른 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아까는 자유소용돌이였는데 얘는 이제 강제소용돌이라고 하니까 두 개의 이름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유소용돌이. 예,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심일수록 이때는 속도가 줄어든다. 중심에서 멀리 갈수록 속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속도가 늘어나는 것은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또한 얘는 중력에 의해서 물 자체의 에너지로 속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던 강제 소용돌이는 이때는 회전 중심, 회전하고 있는 중심에 갈수록 원주 속도가 0에 가까워지니까 더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심에서 멀리 갈수록 속도는 증가를 하고 이때는 반지름에 비례한다. 그리고 얘는 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외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기역과 니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문제 1, 2번 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뭐라고 쓰여 있나요?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자, 물이 회전할 때 원심력과 압력은 서로 관련이 없나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패인다고 했어요. 틀린 말이 되겠죠? 이번에 컵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물 입자량이 많아진다. 여러분 물 입자량이 많아지게 되면 상식적으로 압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부분은 압력이 떨어지면서 오목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에 컵 반지름이 클수록 물을 회전시키는 에너지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기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물을 숟가락으로 막 젓는 것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자유소용돌이와 강제소용돌이 중에 강제소용돌이에 가깝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지? 에너지도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 4번에 컵 속에서 회전하는 물의 압력이 커진 부분은 수면이 높아진다. 자, 이 말은 아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 자, 가운데 부분이 뭐라 그랬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목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압력이 높아지면 수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맞는 애는 4번이 되겠고 5번에 외부 에너지를 더 가하더라도 회전 중심의 수면 높이는 변화가 없다. 자, 외부에서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 이때는 중심의 수면 높이가 조금 더 가운데 부분은 더 오목해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니은은 각속도가 똑같아져서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각속도가 같아진다라고 했는데 얘는 점점 빨라진다, 달라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단위 시간당 각도가 변하는 비율이 뭐예요? 다른 말로 각속도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각속도는 회전 중심에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얘가 지금 4번에서는 강제 소용돌이의 수면 어느 지점에서는 원주 속도는 항상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얘는 오히려 중앙으로 갈수록 속도가 0에 가까워지고 멀리 갈수록 최대 속도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린 말이 되겠죠. 5번에 강제 소용돌이는 자유 소용돌이와 같은 원주 속도 분포를 보이겠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은 지금 서로 다르다고 아까 표로도 정리했기 때문에 얘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거를 좀 보면서 디귿을 보고 와서 또 3번도 문제를 풀어 올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들어가 있네. 자,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에 숟가락을 펴고 일정 시간 동안 관찰하면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라고 부른대요. 두 개가 혼합된 거를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라고 하나 봐. 이는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유지되는 상태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대요. 조합 소용돌이에 대해서는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되고 여기는 밑줄 쳐야 되겠다. 그치? 자, 조합 소용돌이에서는 소용돌이의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점에서 원주 속도는 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전환되는 부분이 이 표에서 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여기가 속도가 최대가 된다. 중심에서는 최소, 그리고 이렇게 그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바뀌는 전환되는 이 부분은 속도가 최대가 된대요. 이런 조합 소용돌이의 예로는 태풍의 소용돌이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태풍의 가운데 있는 부분은 오히려 고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원리가 여기에 적용된 거네. 자, 그러면 디귿을 보고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풍의 중심 부분은 태풍의 눈이라고 하고 어디에 중심에 해당하는 거야? 얘는 이제 강제 소용돌이의 중심에 해당하는 거겠죠. 강제 소용돌이와 자유 소용돌이의 경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태풍의 벽이라고 해서 그 경계층은 어떠 그랬어?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죠. 최대 속도입니다. 이는 윗글 그림에서 C에 해당한다. 전환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자유 소용돌이랑 강제 소용돌이의 교차점이라고 하는 5번이 가장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4번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를 리을의 구조를 한번 보면서 얘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놓고 보면서 필기를 하면서 어디 갔지?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적용한 분체 분리기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 등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혼합물에 작용하는 원심력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 또 공기 흐름이 기상현상의 사이클론과 비슷해서 사이클론 분리기라고도 부른대요. 그 예로 쓰레기용 필터가 없는 가정용, 산업용 사이클론식 청소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요거입니다. 같이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원통 아래에 여기가 원통부,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여놓고 이 부분이 되겠네. 붙여놓고 그리고 그 밑에는 혼합물 상자를 둡니다. 내부 중앙에는 별도의 작은 원통 4통을 두고요. 혼합물을 함유한 공기를 원통부의 가장자리에 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 시계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공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쓰레기겠죠. 이거는 쓰레기 청소기니까. 그래서 먼지가 같이 들어간 건데 그럼 한번 보자. 우리가 얘를 빨간색은 공기로 놓고 파란색은 혼합물로 봤을 때 공기가 들어가는 걸 한번 보면은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혼합물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근데 혼합물도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내면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의 벽면에 충돌해서 떨어져서 바닥에 쌓인대. 얘는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붙어서 이쪽으로 떨어진대요. 유입된 공기는 아래쪽 원축으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소용돌이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이쪽 부분이 되겠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원주 속도가 어떻게 증가되고, 그래서 원추부 아래쪽에 보면 여기서는 자유소용돌이가 생긴대요.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강해진 자유소용돌이가 돌면서 강제소용돌이를 만들어낸대. 뭐 이쪽 부분 되겠죠? 여기는 강제소용돌이. 그래서 강제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의 내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나가게 된다. 자, 그러면 공기는 아까 이쪽으로 내려왔죠?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혼합물 자체는 여기 벽을 타고 떨어져서 여기 쌓이게 되는 거고, 공기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군.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틀린 거 찾아야 되는데요. 가에서는 소용돌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혼합물의 원심력이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가보다는 나에서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겠군. 아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주 속도는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맞는 말. 다에 모인 쓰레기나 또 라의 내부에서 도는 소용돌이를 혼합물이 라의 내부에서 도는 소용돌이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겠군. 이거 맞아요? 쓰레기나 혼합물이 여기 쌓여있고 일로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건 누구였어? 공기지. 공기만 나가고 혼합물은 여기 쌓여있는다라고 했어요. 배출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청소기를 생각을 한번 해봐도 먼지를 이제 공기랑 같이 빨아들였는데 공기는 나갈 수 있어도 먼지가 다시 빠져나가면 이거를 청소기를 뭐하러 쓰나요? 그래서 틀린 애는 3번이 되겠습니다. 라의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 내통의 반지름이 커지면 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는 빨라지겠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에서 도는 요 바람은 강제 소용돌이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는 반지름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5번에 산업용으로 돌조각을 분리한다면 가와나의 충격이나 마모에 강한 소재를 써야겠군. 그러면 혼합물 자체가 돌조각이기 때문에 돌조각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얘네들 내부는 충격에 강한 소재를 써야 맞겠죠. 해서 틀린 애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비문학 지문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멈추었다가 이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문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안민가는 한번 다 분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나에 있는 정철의 훈민가부터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64쪽,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먼저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나의 지문 해석하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지문을 한번 보기 전에 이 문제 몇 번인가요? 네. 4번이죠. 교재에서 4번이에요. 4번 보기에 훈민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서 다시 앞에 가가지고 지문을 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가는 백성들에게 유교적 윤리관에 근거한 바람직한 생활의 영위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이 되었대요. 자, 우리가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인의 정서를 노래했을 때에는 특별한 목적이란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 정서를 표현했을 뿐이지.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해라 라고 백성들한테 권유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대요. 정철은 작품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이성적인 조화를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천하가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철은 임금과 또 백성의 수직적 위계 질서에서 백성의 도리를 강조하는 한편 각 편의 화자와 청자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백성으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백성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각 편의 화자나 청자는 다 평범한 백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자, 정철은 우리 어디서 봤나요? 정철은 가사문학을 정말 잘 쓰셨는데 대표작으로는 관동별곡 혹은 이제 송미인국,
밤의 인고 이런 작품들을 많이 쓰신 분이고 가사문학을 워낙 잘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등국어를 공부하면서 꼭 한 번 이상은 마주치게 될 작가입니다. 근데 이 정철이 이 훈민가를 쓴 그 이유가 있어요. 관동별곡에 보면은 관동지방의 관찰사로 파견이 되어서 나가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때 관동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저쪽 강원도 끝쪽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과거의 조선시대는 중앙집권 체제라고는 하지만 변두리로 가면 갈수록 중앙의 힘이 좀 약해졌겠죠. 그렇다 보니까 관동지방에 내가 관찰사로 가봤더니 어머 백성들이 이 유교적 질서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사람들이 좀 미개하고 지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스릴 때 유교적인 덕목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계몽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을 짓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제 훈민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수에서 어떤 도리를 강조하고 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버님은 날 낳으시고 어머님은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어머님과 아버님의 뭐 자식이겠지, 그치? 자식들이 부모님이 아니었다라면은 살았을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의문문의 어미 가지고 있지만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설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같은 가없는 은덕을, 자, 하늘 같은 지규법을 한번 사용을 해서 그 지규가 하늘 같은 닿을 수 없을 만큼 가없는 끝이 없는 은덕을 어찌 다 갚게 싸웁니까? 라고 하면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일수였습니다. 자, 임금과 백성 사이 하늘과 땅이로되, 자, 아까 보기에서 임금과 백성이라고 하는 사이가 하늘과 땅인 것처럼 수직적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직적 관계인데 나의 서러운 일을 누구? 백성의 서러운 일을 누가? 임금님이 다 알려고 하시거든. 우린들 살찐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가? 자, 백성들의 어떤 서름이라든지 삶의 애환 같은 것들을 누가? 임금이 다 알려고 하고 임금이 백성들을 다 감싸주려고 한대. 그러니 백성은 임금한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 우린들 살찐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겠는가.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임금님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라. 제2수의 내용입니다. 형아 아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아야 아우야 라고 누군가 불렀네. 이렇게 부르는 걸 뭐라고 하죠? 도노법. 그리고 청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살 한번 만져봐.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양자조차 같으신가? 자, 누구한테 태어났겠어? 한부모한테 태어났겠죠? 태어났기에 양자조차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겠는가? 한 점 먹고 길러나서 딴 마음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형제간의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3수. 자, 제7수에 보면 네 아들 효경 읽더니 얼만큼 배웠는가 해서 너라고 또 청자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보기에서 청자를 평범한 백성으로 설정한다 그랬어. 나도 백성이고 너도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아들은 효경을 읽었더니 얼만큼 배웠냐. 나의 아들은 소학을 모레면 다 마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효경과 소학이거든요. 어느 때 이 두구를 배워서 얻을 것을 보려노. 언제 얘네들이 다 커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지러지는 것을 볼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식들한테 효경과 소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학문 정도는 배워라. 이런 걸 권유하고 있는 거죠. 제8수에서 마을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노법이 사용되었네. 청자 설정하고 또 도노법 굉장히 많이 쓰인 작품이네요.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옳은 일을 하자꾸나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해야 되는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계몽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어. 옳고 그른 것이 모르는 뭐가 뭔지 모르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글쓴이의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사람이 되어서 옳지고 못하면 이렇게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마소를 갓꽃갈시와 밥먹이나 다르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소라고 하는 건 요새도 사용되는 말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말하고 소를 합친 건데요. 리을 탈락입니다. 아무튼 말과 소를 갓 꽃가루 씌워서 밥 먹이는 거나 다르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말소는 뭐야? 짐승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뭐야? 사람이라고 하면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옳은 일을 안 한다면 걔는 모난 같다? 짐승과 같다. 서리법 사용해서 옳은 일을 하라고 이제 권유하고 있고, 제 13수에서는 오늘도 다 새겼다. 홈이 메고 가졌구나. 자, 홈이라고 하는 시어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가 농부이겠구나, 백성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내 논을 다 메거든 네 논 좀 메워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마을에 A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 있고 C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 있으면 A, B, C가 하루는 여기에 모아서 하루에 월요일에 이걸 다 해주고, 화요일에는 B 밭에 가서 다 같이 해주고, 수요일에는 C 밭에 가서 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두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부상조라고 이제 서로 좋은 거지. 혼자 하려고 하면 외롭고 힘든데 다 같이 모여서 하면 금방금방 끝낼 수 있잖아요.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는 먹여보자꾸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동을 근면성실하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걸 보고서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나와는 달리 대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유적인 표현이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대유법을 한번 정리해보자. 대유법. 자,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체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다 표현을 하는 거를 대유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부분, 자연의 부분인 강과 호수, 그래서 강호라고 하는 그 시어가 전체적인 자연을 의미한다 라고 배웠던 게 대유법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자, 가는 나와는 달리 대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가의 대유법 나와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면 어쩌고 저쩌고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가 다스려짐을 알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유법으로 볼만한 부분은 먹여 다스려 이 정도이거든요. 근데 다스리다 안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대유법으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나에는 대유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 한 젖 먹고 길러나서 양자조차 같으니까 한 젖을 먹고, 자, 형제라고 하는 거는 한 젖을 먹는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한테서 났다 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형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 하나의 행위, 아이를 기르는 하나의 행위지, 하나의 행위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를 표현하고 있어. 육아의 전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대유법은 오히려 나에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는 X 쳐야 되겠고, 가는 나와는 달리 구체적인 청자 설정, 나에서도 계속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달리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 3번에 나는 가와는 달리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을 해서 뭐뭐 하자꾸나 계속 나왔죠. 행위의 실천을 요청하고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가장 맞는 애는 3번이 되겠죠. 가에서는 이제 청자를 설정을 한 것 같긴 한데 높임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해서 누구한테 한 말인 것 같아? 임금하고 신하한테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거기서는 같이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명령이 조금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청유형 어미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애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나는 가와는 달리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가정하여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거는 두 개가 바뀌어야 맞죠? 가에서 안민가를 이야기할 때 뭐 백성은 뭐 아이와 같고 신하는 어미와 같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라고 해서 이제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은 가에 나와 있었다. 오히려 X.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감탄사를 사용하여 감탄사 나에서 본 적 없습니다. 뒤에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가의 A에서 C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문제 전 시간에 한번 풀어봤었나요?
가장 옳지 않은 애는 4번. B에서는 옳지 못한 백성들의 자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교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니죠. 자, B에서는 꾸물거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직접적으로 옳지 못한 백성들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억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의 기억. 오늘도 다 새겼다. 여기 13수 자체를 의미하고 있네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면한 생활과 상부상조의 정신 맞죠? 그 다음 농업을 근간으로 한 사회풍습 괜찮죠? 일상의 소재를 동원해서 어떤 거? 호미. 선경후정의 방식을 통해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자, 선경후정이 뭐였어?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후에 정서를 노래한다. 인데 여기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애는 4번. 5번에 화자를 청자와 같은 농민으로 설정을 해서 청자의 자발적 수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럼 맞는 말 되겠죠? 자, 8번 봅시다. 8번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제1수에서 부모의 은혜를 예찬. 또 효의 실천을 통한 바람직한 생활의 영역 권유 괜찮죠? 2번에 임금과 백성의 신분적 차이를 언급하며 하늘과 땅이다. 백성으로서의 도리, 우린들 어찌 살찐 미나리를 혼자 먹겠는가. 3번에 제3수에서 평범한 백성을 대상으로 삼아서 유유적 덕목의 실천을 권장하고 교화의 기능 강화하고 있지. 그 다음 제7수에서 효경과 소학을 익히는 건 누구였어? 네 아들과 내 아들, 우리의 아이들이었지. 이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화자나 청자가 다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신하로서 충을 실천할 때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신하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4번. 5번은 제8수에서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짐승에 비유해서 마소와 다르겠는가. 인간과 인간의 이성적 조화를 위해서 경계해야 할 행동을 깨우치고 있다. 경계해야 할 행동이 뭐였죠?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맞는 애는 틀린 애는 4번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눈길 이청준 보기 전에 여러분 지문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읽은 지문 토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두 번째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